야, 하지마. 네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 내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잖아. 이렇게 돼요. 돌돌돌 털립니다. 안녕하세요. 옆집 간호사 구수란입니다. 오늘은 제 간호사 시절, 신규 시절의 기억을 좀 떠올리면서 약간 신규 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재미있겠죠? 간호사들이 교대 근무를 하잖아요. 정해진 노동시간은 8시간, 맞죠? 딱 그렇게 해서 8시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간호사들은 8시간만 일을 할 수가 없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오늘 왜 간호사들은 오버타임을 하고 일찍 출근을 하는가에 대해서 고칠 수 없는 것인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호사들이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찍 오고 더 늦게 퇴근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 인계 때문이에요. 우리는 일의 연장선이잖아요. 환자 한 명을 두고 이 환자를 하루에 3명의 간호사가 돌아가면서 봐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 동안 벌어진 이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인계를 하고 인계를 받아야 돼요. 그럼 결국은 대입번 간호사와 이분인번 간호사가 겹치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럼 8시가 83, 24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겹치는 시간에 이제 인계를 주고 받는데 인계할 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환자를 또 한 명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계를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환자 한 명 한 명 인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인계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가 되고 간호사, 신규 간호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인계를 받을 때도 조금 무서운 게 내가 이걸 잘 못 알아들으면 오늘 내가 일할 때 실수가 생길 수 있고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인계를 하는 거. 내가 선배한테 인계하는 거. 호랑이 선생님이 있어요, 여러분. 자, 같이 근무하는 거 어때요? 너무 무섭잖아. 그 신규들 스케줄표 나오면 이렇게 색칠한다고. 그 선생님이랑 몇 번 겹치나. 저도 그랬어요. 신규 때 진짜 무서워하는 선생님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랑 막 한 달에 많이 겹쳐봐야만 5-6번이거든요. 근데 그 5-6번도 너무 무서운 거야. 그 우리 엄마가 했던 얘기가 있어. 내가 엄마 나 그 선생님 너무 무서워. 나 그 선생님 때문에 병원 다니는 게 너무 무서워. 그랬더니 엄마가 야 너네 행복한 줄 알아.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그 싫은 사람이랑 월화수목금 다 같이 있어야 돼. 넌 5번만 같이 있으면 되잖아 라고 아주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엄마. 아주 힘들었어. 그런데 사실 같이 근무하는 것보다 내 뒷번일 때가 진짜 최악이에요. 너무 무섭습니다. 호랑이 선생님한테 내가 인계를 해야 돼. 돌아버립니다. 그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괴롭히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나하나 트집 잡으면서 괴롭힐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인계를 할 때 신규 아니고 그냥 하는 친구가 인계할 거면 그냥 넘어갈 것도 물어보는 거야. 왜 이렇게 된 건데? 이 검사는 왜 하는 거야? 이 검사의 정상 범위는 어디야? 근데 이 환자는 몇이야? 근데 신규가 모든 걸 파악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힘들어. 그거 어떻게 알아요? 환자 얼굴이랑 이름도 지금 헷갈리는데 그러면 이제 그냥 거의 공황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잖아. 이렇게 돼요. 돌돌돌 털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킬포. 야 인계하지 마. 야 하지마. 네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 가. 뭐해? 안 가? 내 말 안 들리니?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이런 호랑이 선생님이 내 뒤에 인계다 미쳐버립니다. 일하는 내내도 일단 너무 무섭고 인계 준비를 하는 그 시간에 정말 심장이 발랑발랑발랑발랑 너무 무서워요. 저는 다행히 응급실이어가지고 인계 공포는 크게 없었던 게 응급실도 이렇게 병동처럼 각각 인계하는 시스템이 있는 병원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있었던 데는 그냥 단체 인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근무에 제일 우두머리 선생님이 그냥 다 대입번 우두머리 선생님이 이분인번 전체한테 환자 인계를 하고 그 대신 환자를 다 알아야지. 내가 일할 때 나눠서 하는 게 아니까 3-4년 차 될 때까지 저는 인계를 듣기만 했어요. 그래서 하진 않아서 인계를 하는 스트레스는 없었는데 근데 인계를 들을 때 인계의 그 포커스가 어디로 돼 있어? 올드와 올드끼리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막 샬라샬라샬라샬라 하면서 인계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리고 앞자리도 안 내줘요. 뒤에 꼽사리 껴갖고 신규 때 이렇게 서가지고 몇 번 앉아 검사가 어떻게 막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내 나름대로 적는다고 적었는데 뭐 잊어버린 것도 있고 못 알아듣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근무 시작했어. 차지 선생님이 구순쌤 아까 그 CT 가기로 한 사람 CT 보내. 이러면 CT 가기로 한 사람이 누구지? CT 가기로 한 사람이 이렇게 되면은 너 인계 안 들었니? 너 인계 들을 때 뭐 했어? 아니 듣긴 들었는데 CT 간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인계 들을 때 전화가 그렇게 와요. 그러면은 올드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신규 뒤에 서 있다가 전화 오면 네 응급실입니다. 그럼 그동안 못 받은 인계 나는 못 받았잖아. 나 전화 받는 동안 거 안 해주잖아. 그래놓고 인계 드릴 때 뭐 한 거야? 막 이렇게 하면 어쩌라는 거야. 자기네들은 전화하다가 임금 뒤로 줘버려요. 그러면 뒤에서 받아요. 근데 신규 때 전화 포비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인계 받을 때도 그렇고 스테이션에 아무도 없는데 전화가 울리잖아요.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이걸 받긴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받았는데 신규 때는 못 알아듣는 말도 너무 많고 내가 이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응급실은 그런 게 있었어요. 저 때 환자가 이렇게 있어. 이 환자를 진료를 했는데 정형외과를 봐야 돼. 그러면 이제 정형외과 콜을 걸어놔요. 병동이나 이런 데는 의사한테 다이렉트로 전화를 하지만 다이렉트로 했을 때 의사가 뭐 수술 중이거나 전화를 못 받을 수 있는 상황들에 응급실에서 계속 전화를 들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응급실만 콜 시스템이 있어요. 정형외과 찾아주세요 얘기하면 교환실에서 정형외과 선생님을 찾아서 이걸 이렇게 연결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게 전화로 와요. 전화 오는 것처럼 와요. 근데 신규 때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모르잖아. 받았어. 교환실 직원분이 정형외과요 하고 바로 넘겨주거든요. 신규 때 처음 전화를 받았는데 정형외과요. 예? 예? 보통 콜 받은 의사는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콜이니까 이제 내가 넘겨받으면 아 선생님 몇 번 환자 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야. 여보세요? 의사가 네 이랬는데 네? 뭐요? 예 응급실입니다. 툭 끊기는 거. 나는 뭐 잘못 걸렸나 보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정형외과 콜 받은 사람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분명히 콜을 걸어놨는데 교환실에서 안 오니까 저 콜 받았어. 그런 거 같아요. 뭐라고 했어? 그냥 누가 내 입에 꿀을 먹여놨냐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또 다시 콜을 해요. 이제 그렇게 배우는 거야. 이런 시스템이 있구나. 안 알려주니까 보통 이제 내가 정형외과를 콜한 상태면 내가 말을 하면 되고 내가 안 했는데 정형외과 하면 정형외과 콜하신 분 하고 찾았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여보세요? 이렇게 대화를 한 거죠. 근데 그 의사 입장에서도 되게 좀 짜증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지. 바쁜데 응급실 콜이라고 받았는데 꿀 먹은 버거리 같은 게 여보세요? 응급실이요?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러니까 끊었지. 뭐 그런 전화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화 왔는데 CT 찍으러 환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CT 다음 CT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게 환자 파악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알아요. CT 순서를 쫙 자기들은 잘 알고 있어. 모든 업무 파악이 돼 있으니까. 다음 누구 그냥 안 봐도 안단 말이야. 난 몰라 신규 때는. 그러니까 CT 물어봐야 되는데 하필 또 차지 선생님이 호랑이 선생님이야. 난 그 선생님한테는 선생님 소리도 안 나왔어.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막 가서 이제 선생님 적어놓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요번 CT 가면 될까요? 이제 그러면 예 게이드 이제 그렇게 하고 보내고. 되게 이거는 우리 병원만 그랬는지 팀장급의 간호사 선생님들의 국룰인지 모르겠는데 본인의 신분을 밝히질 않아요. 그 목소리만 듣고 알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팀장님 계시니? 팀장님 만약에 안 계셔 그러면 지금 안 계신데요. 알았어 뚝 끊습니다. 그럼 이제 팀장님이 오십니다. 팀장님 찾는 전화가 왔었는데 누군데? 모르겠. 그래서 다시 전화한대? 내가 다시 걸어야 돼?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이 펼쳐져요. 그래서 진짜 좀 밝혀주세요. 누군지를 알아야지 제가 뭐 전달을 드리고 전화를 하라고 하든지 기다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또 목소리를 되게 잘 알아들어요. 근데 신규 때는 좀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빛을 발했지. 난 딱 알지. 그리고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해버리고 끊기 전에 전화 드리라고 할까요? 그럼 내가 할게 예 하고 이제 끊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응급실에는 원래 직통 전화번호가 있긴 있어요. 근데 외부로 그걸 알려주진 않아요. 공개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직통 번호를 알아가지고 환자분들 보호자분들이 전화를 하십니다. 약간 의료 상담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왜 전화하시냐면 걱정이 되니까 전화를 하는데 이분들한테 내가 괜찮으니까 병원 안 오셔도 돼요 라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모르니까. 걱정되시면 병원으로 오세요가 답이거든요. 신규 때는 모르잖아요. 일단 질병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것도 좀 미숙하고 이 사람을 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나 막 이런 판단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문의 전화를 받으면 너무 무서운 거야. 내가 말 잘못해가지고 클레임 들어오면 어떡하지? 고객의 소리에 어제 응급실에서 내 전화 받은 간호사 누구예요? 막 이런 거 올라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전화 받는 게 너무 무서웠는데 선배들이 외부 전화는 신기하게 안 받는 거예요.
콜 전화 오면은 막 받아요. 자기들이 콜 많이 걸어놨으니까 받아요. 근데 한참 안 받는 전화를 내가 받잖아? 그 외부 전화야. 나중에 알았는데요, 벨소리가 두 개가 달랐어. 원내에서 오는 전화는 띠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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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왔고요, 외부에서 오는 전화는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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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왔었던 거야. 그래서 그걸 가려서 안 받았던 거야. 그걸 내가 다 받게 됐던 거야. 그런 거 좀 알려주세요. 나중에 알려드렸어요. 제가요? 알려줬죠. 그렇지만 알려주고 안 받았죠. 죄송합니다. 저 사람인지라. 그리고 아까 되게 제가 진짜 무서워했던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정말 얼마나 무서웠냐면 그 발 뒤꿈치만 봐도 막 오금이 저리는 거야. 그 정도로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